자, 1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물체 ABC가 실 P와 Q에 연결되어서 경사면에 지금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Q가 B를 당기는 힘은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의 3배다. 요 P가 A를 당기는 힘의 3배다. 그렇다면 이거 이제 장력 얘기하는 건데요. 요걸 T로 놓으면 요거는 3T가 되겠죠. 그쵸? 요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P가 끊어지고 ABC가 등가 속도 직선 운동, 얘는 내려갈 거고 얘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지금 운동하는 게 보입니다. A와 B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 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같은 시간 동안 각각 3S와 S만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했다. 아, 그럼 같은 시간에 지금 이제 0에서 출발해서 얘는 3S 가고 같은 시간 동안 얘는 S만큼 갔다는 얘기는 평균 속도가 얘가 3배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3배 크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동안에 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이렇게 두고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이렇게 놨을 때 이 B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질량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를 이제 가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걸 다 뽑아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빗면에 대한 요 성분에 대한 힘을 별표로 놓고 요 빗면에 대한 요 성분에 대한 힘을 선생님이 그냥 세모로 놓게 되면 요거는 이제 풀어 헤치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B가 연결돼 있고 C 요 상태에서 이쪽으로는 요거 별표가 당기고 있고 이쪽으로는 세모가 당겨서 지금 결과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작용하는 장력이 T 그리고 여기에 작용하는 장력이 3T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을 끊어서 살펴보자고. 끊어서 살펴보면 이렇게 A만 보고, 그러니까 C를 끊으라는 게 아니고 A만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B만 보고 여기 C만 보게 되면 보세요. A는 이쪽으로 T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정지해 있대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별표가 얼마라는 거예요? T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맞죠? B를 보게 되면 이쪽에 3T 잡아당기고 있고 이쪽에 줄이 T를 잡아당기고 있는데 정지해 있대요. 그렇다면 이 B에 의해서 이게 떨어진 여기 이 B에 대한 중력에 의한 빗면 성분 이게 얼마냐면 요 값이 2T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야 3T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3T로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데 얘가 평형을 이루어요. 그럼 요 삼각형 요게 얼마라는 거? 그렇죠. 얘가 3T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3T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 B를 한번 보세요. A하고 B는요 같은 빗면에 있어요. 같은 빗면인데 요 A에 의해서 지금 요 별표에 의해서 지금 이 빗면 성분에서 잡아당긴 힘이 여기는 T고 여기는 2T래요. 빗면은 같은데 그럼 이게 뭐 이게 중력 성분 빗면의 중력 성분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질량비가 1대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A의 질량이 M이라고 한다면 B의 질량은 2M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됐죠?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끊어졌을 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끊어졌을 때 이게 끊어지고 나면 이 부분이 없어지니까 자 A 같은 경우는 오로지 어떤 힘만 받냐면 그렇죠. T라는 힘만 받아요. 이쪽 요거 그렇죠? T라는 힘만 받고요. B는요 지금 여기 이제 장력이 이게 끊어지면서 이 장력이 변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힘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도 이 3T라는 건 그대로 받지만 이 장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얘네 둘을 갖다가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얘네들을 묶어서. 응? 그럼 얘는 갑자기 균형을 이루다가 T가 사라지니까 이쪽 방향으로 T만 받죠. 얘도 BC도 결과적으로 균형을 이루다가 갑자기 이게 T가 사라졌어요. 여기. 그럼 얘는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뭐 어떤 힘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T를 받는 거예요. 얘는 이쪽 방향으로 T를 받는다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T. 즉 균형을 이뤘을 때 어느 힘 하나가 없어지면 그 없어진 힘만큼을 서로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균형이 이뤘는데 T가 빠지니까 얘는 이쪽으로 T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이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3S 이동하고 얘네 둘은 지금 S만큼 이동했죠. 거리의 비가 3S 대 S예요. 같은 시간 동안. 그럼 평균 속력의 비가 어떻게 되냐면 3V 대 V라고 할 수 있겠죠. 곱하기 T 곱하기 T인데 뭐 이거 저기 뭐야 T는 똑같으니까. 그럼 평균 속력이 이렇게 됐으면 우선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평균 속력이 어떻게 되냐면 최종 속력이
0에서 6V로 변한 거고 여기는 0에서 2V로 변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절반으로 나눠주는 게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럼 가속도는 얼마예요? 만약 1초로 가정하면 1초에 얘는 플러스 6V가 된 거고 얘는 플러스 2V가 더해진 속도가 6V가 더해진 거고 1초 동안 2V가 더해진 거니까 가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3대 1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럼 여기 가속도를 이쪽으로 가속도를 지금 3A라고 놓으면 얘네들의 가속도는 AA예요.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것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똑같은 힘을 받았단 말이에요. 합력은. 그렇죠? 근데 얘는 합력을 받았을 때 가속도가 3A가 나왔어요. 이제 여기 이제 질량을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가속도가 A인데 질량 곱해줘야 돼. 근데 얘네들이 지금 같은 합력이니까 여기에 만약에 질량이 M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된다? 3M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얘의 질량이 M이라고 한다면 이 덩어리, 두 개의 덩어리의 질량은 3M이에요. 근데 앞서 구했지만 얘가 M이라고 했을 때 이쪽 B가 2M이었죠. 그럼 이 C라는 게 얼마? M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끝났어요. 우선은 요 A부터 보게 되면 A라는 건 실제로 합력 T를 받고 있죠. 그렇죠? 합력 T를 받고 있는데 M이라는 질량에 그 다음에 3A라는 가속도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면 B가 받는 합력을 우리가 한번 구해볼게요. B가 받는 합력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2M이라는 질량이 A라는 가속도를 받고 있어요. 즉 얘가 받는 합력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받는 합력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MA가 T이기 때문에 2MA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받는 합력은 그렇죠. 3분의 2T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얘가 이쪽으로 분명히 2T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장력은 변했을 거예요. 근데 얘가 3분의 2T를 오른쪽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는 이쪽이 어떻게 되냐면 요 합력에다가 얘가 더해진 만큼의 힘이 바로 장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요 장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계산이 바로 되죠. 3분의 8T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분의 8T. 그거는 C를 통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잘 봐요. C의 합력은 얼마냐면 MA예요. 자, C의 합력은 MA. 그쵸? 그러면은 이 3MA가 T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냐면 3분의 T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3분의 T. 지금 여기가 3T인데 결과적으로는 3분의 T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이 뒤쪽으로 장력이 얼마? 3분의 8T이기 때문에 3분의 8T, 즉 3분의 9T에서 3T니까 3분의 9T에서 3분의 8T를 빼면 3분의 T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장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을 구했죠.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A로 놨는데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합력이 한 일이에요. 즉 이 시그마 T라는 힘으로 이 합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냐면 3S만큼 이동했죠. 요 3S 이게 바로 이제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이 되고 C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는 뭐냐면 요 C에서 이 중력 외에 다른 힘, 즉 요 장력이죠. 장력이 한 일이 바로 뭐냐면 그렇죠.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장력이 얼마냐면 요거였죠. 3분의 8T 시그마 3분의 8T 곱하기 여기는 S만큼 운동했어요. 얘가 S감 얘도 S만큼 이동할 거니까 S.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지금 요거 구하라 그랬잖아요. 요거. 그렇죠? 그러면은 A가 밑으로 가니까 3분의 8TS분의 3TS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9분의 8 이렇게 해서 정답은 9분의 8 있죠? 예, 5번으로 되어 있네요. 5번.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풀면 되고 근데 문제는 왜 이제 합력이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외력이 일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의 이제 변화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걸 다른 방향으로 조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우선은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9분의 8이라는 거 답은 이제 이렇게 쉽게 구하면 되는데 원칙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보게 되면 요 A만 볼게요. A는요, 잘 보세요. 원인이 뭐냐면 이거 내려가잖아요.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에 의해서 A의 점점 빨라지니까 운동량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다른 게 없어요. 뒤에 매달려 있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거야. 다른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제 요걸 알 수 있고, 반면에 C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C하고 B 묶여 있는 거 요거. 얘는 C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 예, 요 감소. 혀를 깨물었습니다. 자, C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에 의해서 C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되죠. 반면에 B의 포텐셜 에너지 올라가니까 어떻게 증가되고, B도 점점 빨라지니까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되겠죠. 이건데요. 여기서 잘 보세요. C가요. 여기 줄에 매달려서 B가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C가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는 만큼 C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됩니다. 이해가죠? 근데 문제는 뒤에서 얘네들을 끌고 다니거든. 얘네들을 끌고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C가 자기의 순수히 100%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가야 되는데 얘도 가겠지만 얘네들이 지금 딸려 있는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분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결과적으로 뭐냐면 요 뒤에 달고 다니는 얘네들의 양이 되는 거예요. C가 원래 100% C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되는 만큼 운동 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걔가 다 안 쓰이고 얘네들도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만큼 못 끌고 다니는 게 이 양이거든, 이 양. 그래서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뭐냐면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요게 됐거든요. 요게 이 C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의미예요. 그럼 이걸 직접 한번 선생님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요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결과적으로 합일이 한 일과 같다 그랬죠. 합력.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건 3단 논법인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랍니다. 자, 이쪽으로 힘이 1만큼 작용하고 3 작용하고 이쪽에 2 작용해요. 근데 얘가 이만큼의 이동거리 S가 발생했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그렇지. 이쪽으로 1이라는 힘으로 S만큼 운동하죠. 그러면 이게 합력이 한 일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물체가 운동을 해서 이 위치 변화가 생겼죠. 그럼 얘가 운동을 했다는 얘기는 위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 그러니까 위치 변화가 없으면 일 안 했다. 이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1이란 힘이 한 일이 얘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속력이 당연히 필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가 속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운동 에너지잖아요. 운동 에너지.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3단 논법에 의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봐봐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이때 합력이 T였어요. 그렇죠? A는 T만 작용하고 있어요. 이 T라는 힘으로 3S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이게 T 곱하기 3S가 됩니다. 그게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똑같아요. 되겠죠? 그럼 이제 요 두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요걸 구하면 되는데 얘네들을 직접 구해도 되고 아니면 얘네들을 통해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에서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빼주면 바로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구할 수 있는데 봐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C의 이제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는데 C 같은 경우는 지금 합력이 얼마냐면 3분의 T예요. 그렇죠? 이 합력이 한 1, 즉 3분의 T 곱하기 얼마만큼? S만큼 이동했죠. 요 S만큼 이동한 게 바로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돼요. 그러면 C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요 균형 상태를 보게 되면 문제는요. 이게 만약에 A하고 그 다음에 C가 질량이 다르면 이렇게 풀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질량이 똑같죠. 질량이 똑같은데 얘의 빗면 성분은 얘는 T만큼 힘을 받고 있고요. 이쪽으로. 얘는 3T만큼 받고 있어요. 즉 얘가요. 질량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울기, 요 빗면 자체가 중력이 어떻게 되냐면 이 지금 빗면의 중력 성분이 3배만큼 크다는 거거든요.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T라는 얘가 지금 요 A 같은 경우는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라는 게 T 곱하기 3S였죠. T라는 합력으로 지금 요 합력으로 3회까지 이동했다는 걸 보게 된다면 요 3T라는 것 자체는 이 빗면 성분에서 질량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울기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3T라는 힘으로 어떻게 포텐셜 에너지가 이게 쉽게 말하면 mg야, mg. 이게 mg가 3t로 비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3T에 해당한단 말이야. 요게 T라고 한다면, 요게 중력이 T라고 한다면 요걸 3T라고 볼 수 있으니까 3T라는 걸로 얘는 S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서 요거 빼주게 된 게 지금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니까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된다 그랬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면 요게 3분의 8TS가 되니까 아까처럼 요거 밑에다 넣어주면은 9분의 8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9분의 8이라는 값이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값이 되는 거고, B의 포텐셜 에너지와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를 직접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구해 보게 되면 우선은요, B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B의 합력을 우리가 구해놨기 때문에 요 3분의 2라는 합력으로 결과적으로 S만큼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S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누누이 연습해봤지만 보세요. C하고 B하고 같이 운동하기 때문에 공동 운명체죠. C하고 B하고.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같아야 된다고. 그렇죠? 속력은 같아야 되는데 이 질량 B가 운동 에너지 B가 된다 그랬죠. 근데 C의 운동 에너지가 3분의 TS예요. 3분의 1 TS. 근데 얘 질량은 M짜리거든. 그럼 B는 어떻게 되냐면 질량이 2M짜리이기 때문에 얘를 한번 구했다면 여기다가 2배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보이죠? 얘가 2배 운동을 친 거. 우리가 합력으로 직접 구한 거나 요 합력에다가 이동거리 구한 거나 아니면 우리가 요거 하나 구해놨으면 얘보다 질량이 2배면 운동에너지는 2배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운동에너지까지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의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를 활용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A하고 B하고 같은 빗면, 여기 같은 빗면에 있잖아요. 같은 빗면에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보세요. M짜리 질량 A고 얘는 2M짜리였죠. 같은 빗면이기 때문에 요 지금 빗면에 관련된 요 중력 성분은 똑같아요. 맞죠?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3S만큼 떨어졌을 때 이때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요거였거든요. 그렇죠? 3TS였어요. 3TS. 근데 B 같은 경우는 같은 빗면에서 S만큼 올라왔죠. 즉 얘는요. 지금 요 3TS의 지금 포텐셜 에너지 얘가 이만큼,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만큼 내려갈 때 요 3S만큼 내려갔을 때 쉽게 말하면 감소된 포텐셜 에너지보다 얘는 질량은 2배가 크다고. 질량은 2배. 그러니까 mg는 똑같은 상황에서 mg가 똑같은 게 아니고 얘 질량이 2배가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량은 2배가 더 크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가는 거리보다 얘는 3S 갔는데 얘는 S만 갔으니까는 그 이동한 거리는 3배 줄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ETS가 나와요. ETS가. 다시 한번 지금 얘 여기 똑같은 요 빗면에서 얘가 이만큼 3배 내려갔을 때 그 포텐셜 에너지가 요거였습니다. 요거.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똑같은 빗면에서 S만큼 올라갔죠. 그래서 거리는 3배만큼 덜 올라갔기 때문에 3으로 나눠준 거고, 대신에 질량은 2배예요. MGH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2배 해줘서 ETS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2개 더해주면은 요게 B에 어떻게 되냐?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되면서 바로 C의 그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되는 거죠. 요거 2개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3분의 8 TS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대로 요거 나눠주면은 9분의 8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요 부분은 좋아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문제인데 요런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야 가는 거. 요거게 조금 여러분들 시간이 좀 소요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다. 그 다음에 외력이 한 일은 결과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변화다. 요걸 이제 활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거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차근차근 설명했으니까, 특히 이 부분요, B가 없었다면 당연히 C의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 다 가야 되는데, 그게 일부가 B도 끌려왔다. B의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만큼이 바로 결과적으로 C의 뭐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원래 C가 가져야 될 에너지를 얘한테 빼먹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눠 갖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